단편 더미 노웨이 아웃 공동 연출, 단편 빅피쉬 연출 각본, 단편 스네일맨 연출 각본, 45년 만에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장편 엄마의 땅 그리샤와 숲의 주인 연출 각본, 그리고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요나의 대표이기도 한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애니메이션 만드는 박주범입니다. 이 방송은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요나, 페이퍼 스티커, 영화 힐링 채널 젊은 달의 협조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장편을 처음 쓰다 보니까 그 자체가 엄청 저한테는 큰 도전이었 수밖에 없었어요. 어려움이 많았고, 쓰는 이로서도 어려운데 그 제작에 이제 당장 들어가야 되는 그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기한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언제 들어가라라고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스톱모션으로 한 70분 분량의 애니메이션을 만들려면, 근데 주어진 기한이 한 2년이었으니까 그 안에 뭔가를 만들려면 늦어도 그때가 2019년 5월이었는데 그러니까 2020년 1월에는 촬영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좀 나름의 계산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한 7개월 정도 남은 거잖아요. 제작 전까지. 그 안에 이제 세트도 만들어야 되고 캐릭터도 만들어야 되고 뭐 스토리보드 디자인, 이렇게 역으로 생각했을 때 막 해야 될 것들이 쫙 늘어나는데 순수하게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이 한 2~3 달밖에 없는 거예요. 맨날 뭐 먹고 자는 거 외에는 그냥 글만 썼죠. 도서관 가서 자료 조사하고 글 쓰고 머리 쥐어뜯고 혼자 괴로워하다가 또 잠들고 또 일어나서 글 쓰고를 반복했는데,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조금 나름의 아이디어를 낸 거는 어떻게든 촬영에 들어가야 되고 촬영할 때 꼭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 최소한의 것들만 준비하고 나머지는 촬영에 들어가면서 그걸 준비하겠다. 그게 스톱모션이라서 가능한 특수한 환경이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프리 단계랑 프로덕션 단계가 살짝 섞인 느낌. 완전 섞여 있죠. 왜냐면 이제 세트라든가 그런 캐릭터 제작에 들어가야 되니까. 네네네네. 그 제작에 필요한 것들만 빨리 처리를 하고 나머지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동시 진행을 하신 거. 맞아요. 그래서 글을 쓰고 있을 때 예를 들면 제가 시놉시스를 썼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야기가 어떤 톤이다라는 게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레퍼런스 조사를 이미 하고 있고, 그리고 트리트먼트를 썼을 때는 좀 줄거리 형식이 나오니까 거기에서 어떤 캐릭터들일 거다, 그러니까 캐릭터 디자인 들어가고 어떤 배경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배경들을 미리 제작을 이제 테스트 해보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완료가 됐을 때 시나리오 거의 초고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바로 스토리보드를 그리면서 시나리오를 더 그 구체화하면서 또 거기 스토리보드에서 확정된 장소와 그리고 인물들을 가지고 당장 촬영할 수 있는 씬을 골라서 그 제작을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우린 첫 슛이 들어갈 거다. 이 엄마의 땅에 그런 기본 영감을 준 틀이 이제 최후의 툰드라 그 다큐멘터리 하고 이제 감독님 본인의 기억, 그러고 이제 그런 붉은 피에 대한 이미지라고 알고 있는데, 이 세 개 중에서도 저는 어쩔 수 없이 배경인 만큼 최후의 툰드라가 굉장히 큰 엄청 크죠. 영감이었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또 감독님이 그것 때문에 가시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못 가셨잖아요. 못 갔죠. 코로나 때문에. 그게 언제쯤인가요? 이 지금 얘기하신 그 프리 단계랑. 그게 2019년 아마 한 지금 여름 한 8월 9월쯤 됐을 거예요. 아, 그 시나리오 초기 단계. 초기 단계죠. 엄청 초기 단계. 네, 시나리오 거의 초고가 이미 조금 트리트먼트가 이미 나와 있을 때 그걸 그래서 한번 보여드렸어요. 저희가 사실 이런 걸 하려고 합니다. 너무 부끄럽지만 이걸 하려고 하는데, 이걸 읽었을 때 혹시 조금 우스꽝스럽거나 뭔가 아니면 그 직접 가보신 그 입장인으로서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좀 봐주세요 하고 보내드리고, 그 외에 제가 글 쓰면서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지를 막 작성해서 같이 보내드렸어요. 확인을. 그런 고증적인 부분. 고증적인 거, 그리고 거기 가서 느낀 그런 부분들, 체험했던 부분들을 듣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피드백은 어떤? 피드백은
되게 다양한 피드백을 받았는데 질문지가 거의 한 A4 한 2장 정도 됐었거든요. 네. 네, 근데 뭐 되게 사소한 것들도 많이 물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거기서 춤 그 천막 있잖아요. 춤을 들어갈 때는 어떤 식으로 열고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을 열 때 뭐 미닫이나 여닫이가 흔하니까 딱 봐도 예상이 되잖아요. 근데 어딘가에서 그런 글을 봤거든요. 들어갈 때 늘 등을 지고 들어가게끔 어떤 문화가 되어 있다. 이런 건 자료 조사를 네. 통해서. 근데 그게 맞나요? 뭐 이런 걸 물어봤어요. 다녀오신 분도 글쎄 모르겠는데 막 이러시는 거야. 네. 그거는 모르겠고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제가 막 여쭤봤던 것들이 거기서는 단체 생활을 하는데 그때 아이가 뭔가 부모님이랑 싸우거나 뭐 하거나 했을 때 사이가 틀어지거나 이러면은 방도 하나고 이럴 때 어떻게 그걸 해결하나요? 뭐 이런 것들인데 그때 그 CP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딴 건 모르겠고 거기는 살아야 되니까 그냥 다 같이 산다고 이렇게 그런 어떤 충돌이 없대요. 왜냐면 같이 그거를 이겨내야 돼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사춘기의 어떤 그런 예민한 감수성이나 사춘기에 있는 막 돌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없대요, 잘. 네. 아, 그 혹독한 환경 때문에. 네. 그래서 같이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런 걸 고민해.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질문들 안 했어요. 그냥 해결됐어요. 그때 거기서. 오히려. 네. 왜냐면 그걸 질문해 갔던 거는 제가 걱정이 있었던 거죠. 내가 잘못 표현하면 어쩌지? 막 내가 너무 생뚱맞는 이야기를 하면 어쩌지? 이런 그 고민? 강박 같은 게 있었는데 그냥 사람 사는 이야기니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불필요한 거다라는 거를 이렇게 그 질문을 통해서 느꼈죠. 그래서 조심해! 아빠가 도시에 가서 약을 구해올 동안 너희가 엄마를 지키는 거야. 헤이! 당신이 숲의 주인. 저는 동화적인 영화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 뭔가 매체 성향상 그런 분위기를 조금 그쵸.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있죠. 것도 있고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가 생각보다 동화적인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유니버셜한 네네네네. 네, 맞아요. 그런 국적을 뭔가 네. 국경을 초월하는 이야기들이 뭔가 네. 저도 그 부분이 애니메이션이 사실 갖고 있는 되게 큰 장점, 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문화나 국가나 아니면 성별, 나이를 그냥 한 번에 뛰어넘을 수 있는 거. 분명히 영화도 그런 역할을 하지만 저는 애니메이션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동화처럼 한 번에 어떤 그 지점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네, 되게 특수한 어떤 매체인 것 같아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다시 지필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요소 중에 환경, 네. 그러니까 배경, 인물, 그 다음에 이제 플롯 네네네. 이거 세 개를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우선순위를 매긴다면요? 그 작업마다 다른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이미지 하나가 되게 중요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어떤 그 이미지가 갖고 있는 이야기와 설정과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야기를 쓸 때 가장 큰 시초가 되는, 처음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설정을 가지고 이걸 이야기로 다룰 때는 저는 처음은 플롯을 고민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안 가본, 만나보지 못한 어떤 세계와 인물이기 때문에 그곳에 제가 발을 디디기 위해서는 한 문장이라도 되니까 어떤 누구가 어떠한 누군가를 만났다 혹은 어떤 사건에
있다라는 그 설정이 있을 때 이제 뭔가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개인적인 거예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네. 감독님의 단편 작업까지 포함해서 배경이랑 환경이 네. 그 인물이랑 이야기의 요소만큼 비중들이 있어서 아, 네, 굉장히 엄청나게 개입해 오잖아요. 그냥 이제 뒤에 있습니다로 끝나지 않고 네네. 인물이 거쳐가는 그런 내면이 네. 그대로 반영된 그쵸? 느낌? 네. 그리샤의 그런 딜레마가 툰드라로 표현되듯이 스네일맨도 그쵸. 그 스네일맨 그 할아버지의 그 딜레마는 네. 사막이 됐고 그리고 빅피쉬도 그쵸. 저는 그 이야기가 먼저 있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인물과 그 배경들의 관계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빅피쉬 같은 경우에 특히 그 이미지가 처음 되게 중요했던 이유가 그 빅피쉬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세월호에 대해서 느꼈던 어떤 감정들이 표현이 됐던 작업이기 때문에 바다에 이렇게 그 뒤집혀 있는 그 세월호 이렇게 앞에 선미만 이렇게 나와 있던 그 이미지가 저한테 되게 큰 아직도 큰 충격이거든요. 그때도 그렇고.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오랫동안 계속 봤었어요. 너무 괴로운데 그때 떠올랐던 게 이제 빅피쉬가 고개를 이렇게 내밀고 있는 캐릭터가 발을 디디고 있는 곳이 이 캐릭터한테 너무나 중요한 곳인 것 같기는 해요. 기본적으로 캐릭터의 감정 상태와 그리고 상황을 보여주는 곳이 그 배경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분이 되게 좋을 때 비가 내리면 엄청 그 비가 아름답게 느껴지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기분이 너무 안 좋으면 비가 조금 오면 그 조금 오는 것 같고 기분이 안 좋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 안에서 캐릭터의 그 감정 상태랑 많이 일치시키려는 과정들이 있고 그 안에서 의미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신 뉘앙스는 뭔가 이제 이야기를 먼저 잡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나온 게 이제 그런 아까 빅피쉬 네.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이미지니까 네. 그거를 이야기로 풀어 나가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요소들이 하나씩 정착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감독님이 이거는 이런 뜻이겠구나 하면서 의식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만들어가면서 발견하고 그거를 약간 구축해 가는 것 같아요. 동시 진행형으로. 네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의미를 만들어 놓고 그거에다가 이야기를 넣으려고 하니까 되게 뭔가 자기적인 느낌도 들고 애착도 안 들고 뭔가 부끄럽더라고요. 약간 그거를 만들 때. 근데 제가 모르는 것들을 막 이렇게 조각 퍼즐을 맞추듯이 하다가 뭔가 발견된 것들은 이거는 진짜 같이 느껴졌어요. 그냥 예를 들면 그냥 그런 궁금증도 생긴 거예요. 그 춤을 만들 때 엄마의 땅에서 이렇게 텐트를 이렇게 만들 때 그 모양이 원뿔 모양이거든요. 근데 앞에서 보면 삼각형이에요. 내가 왜 이 삼각형의 모양을 이걸 만들고 싶을까? 유목민을 생각했을 때 어떤 지역에서는 게르일 수도 있고 이렇게 원 기둥 형태일 수도 있는데 나는 왜 삼각 뿔을 만들고 싶을까? 이게 관계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겠다. 그 집을 만들 때 엄마와 딸이 이렇게 기둥을 하나씩 잡고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꼭지점에 모이는 그 누군가는 어떤 붉은 곰이나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해서 삼각형이라는 부분에도 되게 아이디어를 얻어서 나중에 붉은 곰이 살고 있는 동굴 그 산도 삼각형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갈 수 있게끔 어떤 형상들을 조금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영화가 첫 네. 대사이기도 하죠, 감독님한테. 맞아요. 대사가 있는. 네. 네, 대사가 있는 첫 장편 그쵸. 플러스 네. 첫 대사. 네. 대사는 이제 그 다른 인터뷰에서도 제가 읽었듯이 그 애프터 리코딩으로 진행을 네. 해서
딱히 이제 립싱크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대사의 뉘앙스라던가 연기가 좋으면은 살렸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도 뭔가 대사를 집필할 때 힘들었던 점. 아, 너무 많죠. 제가 대사를 잘 못 써요.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막 말을 잘하는 편이 아니고, 그리고 왜 평소에 얘기해도 막 귀가 쫑긋 세워지는 그런 말하기 방식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되게 재밌게 말하고. 근데 저는 그런 편은 아니어서 그게 글쓰기에도 그대로 담기더라고요. 그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대사들이 다 봐도 박재범이 하는 대사 같은 거예요. 이게 뭐야 이렇게 됐었는데, 많이 극복하려고 했던 거는 그 인물이 되려고 많이 약간 이입을 막 했었죠. 이입을 하면서 직접 막 대사도 계속 쳐보고 소리 내서 계속 읽어보면은 이게 바로 느껴지잖아요. 그 작업을 하면서 이 인물을 좀 잘 이해하고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근처 동료나 저희 제작진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근데 가장 크게 도움이 된 거는 그 배우님들한테 직접 시나리오를 읽어주세요 하고 이제 표현하셔야 되니까 읽어주세요 했을 때, 그때 시나리오가 대사가 많이 바뀌었어요. 대사들도 많이 바뀌고 없던 서사들도 조금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죠. 영화 하시는 분들은 다 현장에서 이렇게 하시겠구나. 애니메이터들이 갖는 그 배우와의 관계가 네. 너무 기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특히 스톱모션 뭐 애니메이션 전반이 그렇지만 애니메이터가 곧 배우잖아요. 그쵸. 감정을 전달을 해야 되고, 아니 물론 목소리 성우 배우도 따로 있지만 연기란 무엇입니까? 애니메이션 안에서. 아, 진짜 어렵네요. 그러니까 감독님의 연기 철학. 연기 철학이요? 저는 보는 사람이 진짜 같다고 느껴야 되는 것 같아요. 철학이라고 할 건 아닌데, 결국에는 저희는 인형을 움직여서 이게 살아있는 영혼으로 느껴져야 되니까, 그리고 그걸 표현하는 게 애니메이션에는 이제 애니메이터거든요. 배우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진짜 모르고 표현하면, 정확하게 이게 어떤 감정이고 왜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걸 모르고 표현하면 제가 오케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사전에 들어가기 전에 되게 얘기를 많이 해요. 혹시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지, 여기서 어떨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러면 또 애니메이터 물어보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많이 알게 돼요. 네, 많이 알게 되고, 어느 순간 딱 그 캐릭터나 이 씬에 대해서 이해가 딱 생기면, 그때는 그냥 몇 마디만 해도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의 뭔가들이 완성되거나 조금 제 생각이랑 다르게 막 움직일 때도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게 더 진짜 같고 좋은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발견하는 거죠. 네. 근데 발견이 안 되는 날도 있었나요?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요? 네. 그럴 때는 일단 한숨을 쉬고 뭐 그런 걸 고민해.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 그러니까 컨디션에 따를 수도 있잖아요. 왜 배우도 네. 컨디션에 따라서 연기가 좋을 때 있고 안 좋을 때 있고. 오늘 샷을 딱 봤을 때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날이 있으셨나요? 있죠. 근데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많지는 않은 게, 저희는 좀 다른 게, 영화는 이제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실시간을 찍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을 찍는 예술이면, 스톱모션은 생각할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촬영되고 있는 걸 보면서 중간에 이거는 맞다 아니다를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왜 아닌지를 또 설명할 시간이 있어요. 네. 그 거리감이 그쵸. 좀 더 있다라는. 네네네. 그러니까 촬영을 하다가 잠깐만요 하고 나와서 이거 봐봐요.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그 다음 프레임들은 어떻게 펼쳐질 건데, 그럼 이때 언제 누군가가 들어올 거고,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빨리 들어오냐 늦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느낌이 왜 다른지, 이런 것들을 설명할 시간이 있어요. 어차피 애니메이션은 제작하는데 오래 걸리니까 그 단점을 약간 장점으로 쓰는 거죠. 아까 초기에 그 제작 들어갈 때 어차피 세트 제작, 캐릭터 제작이 오래 걸리니까 처음 샷 일단은 스타트를 시켜놓고 그 다음부터 막 다음 것들을 결정 지으면서 나가는 것처럼, 요것도
촬영을 하면서 중간에 알게 되는 것들도 빨리 같이 얘기를 하고 반영을 시키는 거죠. 반영을 시키는. 네. 아까 카페에서도 첫 장면 오프닝이랑 엔딩은 최대한 후반 작업 후반에 남겨두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맞아요. 네, 왜냐면 첫 장면과 후반은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은 그게 모든 이 이야기를 다 말하고 있는 장면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과정에서 제가 알게 되거나 발견한 것들로 사실 그 처음과 끝이 바뀌어야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 작업을 거의 70%, 80% 거의 다 찍었을 때쯤에는 아, 이건 이런 거구나를 보통은 다 알게 돼요. 아, 내가 이런 걸 표현하고 싶었고 이게 맞구나. 그러면은 되게 자신 있게 그 시작과 끝을 만들고 싶다는 어떤 생각들이 좀. 제가 실사랑 다르게 그런 편집 네. 후반 작업에 있어서 순서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 뜻이 이제 편집이 이미 완성된 상태에서 샷 리스트랑 그런 편집의 계획대로 이제 촬영을 수행하는 거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호흡적인 거나 원래는 이렇게 움직일 예정이었지만 저렇게 움직일 거다. 아니면은 후반에서 뭔가 스토리적인 측면에서 이게 좀 더 추가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발견들, 그 해피 액시던트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땅에. 그런 부분들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계획대로? 제가 근데 그렇게 계획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엄청 뭔가 100% 다 내 계획 안에 있어야 되고 그런 건 아닌데, 그게 이 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계획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러니까 저 혼자 하는 거면은 저는 할 수 있는데 이걸 다 같이 공유해야 되고 하니까 나름의 그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한 계획들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약간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변칙관 같은 거죠. 그 변칙을 내가 이렇게 받아칠 수 있게끔 그거를 계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수를 이제 특정 변수가 아니라 그냥 변수는 무조건 있으니까 네. 그거를 이제 대비해서 네. 계획을 내가 뭐를 해도 그날 무조건 무슨 사고가 발생할 거야. 지금 이런 호흡과 이런 어떤 분위기나 이런 내 상태나 이런 여러 가지 스탠스로 봤을 때는 그게 우리 제작진 중에 누구일 수도 있고, 혹은 이야기 안에서 무슨 사건일 수도 있고, 혹은 제작 과정 밖에 에서 뭔가 개입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제작하다 보면 다 느껴져요. 촉이 너무 예민해지니까. 그게 되게 뭔가 엄청 압박감으로 오긴 하는데, 근데 어쩌겠어요. 그거를 또 해야 되니까 나름의 계획을 세우는 거죠. 저희는 기본적으로 미니어처를 만들어서 촬영을 하니까 그 비율들이 중요해요. 의식을 놓고 그냥 반복적인 표현을 하면 이게 어색해요. 이윤지 배우님, 네, 미술 감독 겸 애니메이터 겸 이제 실제 그리샤 목소리를 했던. 연기 너무 잘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크레딧 올라갈 때 미감님?